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당대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재명 선거 책임론을 가지고 이 선으로 후퇴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반 이재명계들은 이재명이 후퇴하지 않을 경우에 반 이재명 계열들이 연판장을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모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8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과연 당권을 포기할까? 또 당권에서 나온다고 해도 당선이 안 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재명의 선택이 상당히 모든 사람들의 눈에 지금 다 귀치가 되어 있는데, 길게 아주 극단적으로 봐서는 당의 분할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그 대선 당권을 잡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신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자기 진영들끼리 신당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한번 오늘 관련 뉴스를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전 정부 수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파헤치고 있고, 경찰은 성남FC 후원금과 백현동 아파트 특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합숙소 비선 캠프 전용,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향한 7개의 사정 칼날,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다 강제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거국 비상경제대책위를 꾸리자며 직접적인 대응을 삼갔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격화한 검경 수사에 대한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민생 위기에 여야가 어딨냐며 법인세 감면 대신 유류세 감면과 거국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을 제안했습니다. 금리, 환율 등등의 소위 이재명이 보면은 참 묘한 데가 있죠. 지금 자기 수사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대로 전환시키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의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이죠. 진짜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제는 지금 오늘 한 건만 터져도, 한 건만 밝혀내도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죠. 그런데 지금 수사가 너무 끌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게 준비했던 건데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위기 수습에 나선 우상호 비대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7명. 선거 패배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던집니다. 후보로 나갔던 사람 졌으니까 책임져요. 그리고 당을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리고 이끌어갔던 그냥 상징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남 탓하지 말라는 조언이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대선 후보이자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문계 당권 주자로 나선 전해철 의원은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하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반 이재명계에서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한 반면계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몇몇 의원들이 연명할 사람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대교체론이라는 명분과 당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의원의 출마를 막겠다는 건데 반면계에서는 연판장을 돌리면 소속 의원 170명의 과반이 넘는 8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의원이 계파 갈등을 야기하는 전대 출마보다는 당내 화합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앞장서서 당내 단합을 합시다. 같이 함께 갑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반면 친명계는 연판장 추진에 대해 아직은 소문일 뿐이라 침묵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되면 분열의 시작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의 이선 후퇴론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SNS에 괴념치 않고 내기를 간다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 의원 출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SNS에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당대표가 안 된다면 과연 그대로 있겠냐는 거죠. 이재명이는 오로지 자기 대통령이 되어야지만이 자기가 살아남는 거고, 안 그러면은 이제 생명이 끝이거든. 생명 끝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죠. 지금 국회라도 빨리 열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방탄복 입은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국회도 지금 개원을 안 하고 있죠. 그건 민주당, 국민의힘이 지금 오히려 더 푸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욕심부리를 하고 이재명한테는 더 힘든 세월입니다. 차라리 이 방탄복이라도 입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만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주고 차라리 국회를 열었으면 하는데, 이재명이 국회의원 됐어도 사무실로 출퇴근만 하지 회의에 나가서 뭐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끝까지 당대표를 나올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를 나오면 또 다른 편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이재명이 팬들은 도시 사람들이에요. 도시 사람들 대부분.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라도에서는 전번에 당원 표에서 나왔듯이 전라도에서는 60% 이상이 다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판장 돌리고 80명이 참석을 해서 이재명이 참석을 못하게 하고는 모르는데, 이재명이 참석을 한다 그러면 거꾸로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면 또 거꾸로 그쪽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이재명이 안 되면 이재명이 나가고, 그래서 잘하면 이번 당선이 민주당이 깨질 우려도 있다. 당대표 선거가 민주당이 둘로 쪼개질 우려도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이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결코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연판장이 만들어질까요? 어떨까요? 만약에 그 연판장이 만들어지면은 이재명 의원이 그 대표가 될 경우에 네. 아마 그 살생부가 되겠죠. 또는 그죠? 이제 블랙리스트가 블랙리스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이제 이재명 그 전 후보의 그 개항을 출마라든지 당대표 출마에 이제 명분이 없다고 다수의 그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 2024년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공천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공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괜히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네네. 불이익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그 저 민주당 내 그 세력 구도를 분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대체로 보면은 그 이재명계가 이제 한 30명 되는 것 같고 친문도 한 뭐 30명 좀 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계파 예를 들어서 뭐 정세균계, 네네. 이해찬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낙연계가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는 미국에 이제 워싱턴에 가 있지만 좀 새로운 좀 그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재명계가 이제 세가 상대적으로 세고 또 이제 58 그러니까 이재명계는 주로 이제 586 운동권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586 용태론도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면서 조금 이슈가 돼 있고 하니까 조금 그 전략적 제휴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86그룹이 97하고 지금 그 연대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86그룹이 97하고 연대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97 세대들이 조금 그 목소리를 이제 4분, 5분, 6분들 이제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럼 그 고리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86그룹에서 그러면 당권은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테니까 다음 대권은 그 우리가 97에게 그 한번 물려주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1970년에 김영삼 그 이철승 그 김대중이 나와가지고 40대 기술론 얘기하니까 당시 그 저 유진산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야 입에서 저 비린내 나는 친구들이 무슨 대통령이야 구상유치라고 그랬죠 하고 했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거세서 실제로 그 저 뜨겁게 이제 YS DJ 그 경선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유진산이나 박순천이나 당시 지도부가 그러면 그 젊은 정치인들 우리가 밀어주겠다. 그래서 당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YS DJ 밀어주면서 결국 이제 DJ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삼김 시대가 그 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아직은 어설픈 상황이긴 한데 당권은 일단 586이 현실이 있으니까 잡되 5년 동안 확실하게 97 키워져가지고 저희 대통령 후보는 거기서 내겠다. 그러면은 그 97 세대로는 지금 보면은 당권 잡기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력 구도로 보니까. 그럼 한번 그걸 믿어보고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앞장서서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좀 드러난 분이 이광재 전 지사예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이재명 저 후보 출마하지 마라. 전해철 그다음에 그 저 홍영표도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97세대 나서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또 머리까지 깎았잖아요. 그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조금 그 물밑에서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24년 공천 때문에 두려워했던 의원들이 하나하나 목소리를 지금 더 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동 의원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묘하게 지금 확산되는 게 결국 이제 공천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금 97세대의 역할론. 97세대라는 게 이제 90년대 이 학번의 70년대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룹들이 한 4-5명 됩니다. 당이 좀 변화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육면초가라고 그래서 지금 6가지 사건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팩트로 수사가 나와버리면 사실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지금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게 다 지금 중대한 사건, 대형 사건인데 여기서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팩트를 공개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당에서 방어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 있으면 전체가 보면 이게 당이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고 수사에 그냥 얽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대표가 저렇게 겪고 있는데 가서 싸워주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으니 일단 이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좀 빠져주고 이 97세대를 좀 당대표로 내세워서 이 국면을 헤쳐나가고 결국 당신이 이 사건 수사에서 이거 벗어난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의원의 그 품성으로 보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거기에 그 동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천을 장악해서 당을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부터 이중의 그 방어막을 이제 세워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두 번째가 조금 그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지금
야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흐름이 그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야권도 계속 그 정부하고 여당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취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의원들끼리도 만나고 뭐 또 친구가 서로 뭐 여권 야권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야권에서 감지하는 흐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그 뭐 윤 정권하고 직접 관련은 뭐 별개의 문제로 네네. 해가지고 검찰이나 특히 경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걸 보니까 진짜로 하려는 거 장난 같다는 아니잖아요. 거를 그 많이 느끼고 너무 있는 열심히 거예요. 해. 예, 그래서 경찰이.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하고 네. 기존에 제기됐던 혐의들만 따져봐도 아마도 뭐 2중 아니라 3중의 방어막을 쳐도 네. 이재명 후보가 어떤 법적인 사슬을 벗어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런 판단이 조금씩 쓰면서 조용했던 그 이낙연계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계가 아닌 의원들의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이 있다.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제 철험회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철험회가 다른 사람이 당권을 잡게 되면 다음에 공천에서 다 탈락할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이를 밀고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꼭 돼야 된다라고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반드시 당대표로 나올 겁니다. 다음에 자기 주자들을 밀어넣기 위한 작전이고 또 하나는 자기 보신용이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재명이는 지금 덤빌 겁니다.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엄청 분노를 좀 사귀지 못해서 지금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또 당대표가 되면 반대파들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과연 그 반대파들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이재명이가 안 되면 이재명이 파들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이재명이가 돼도 다른 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8월 전당대회 때 보면 잘만 하면 이 두 당이 한 당이 두 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